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합장이다. 정말 우리는 1번부터 100번까지 이제 문제를 다 풀다 보면요. 정말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막 혹시 아직 60개도 못 맞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59개를 맞아 있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20개가 있잖아요, 지금요. 바로 20개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한다면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보자. 101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예요.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로 옳지 않는 것은 요거는 우선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걸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당연히 첨부 서류에 해야 된다. 공사 계획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체 공정표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 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작업 인부를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나 서류가 필요하면 이런 거는 인적 사항에 대한 것은 특별한 경우로 안 하고는 인적 사항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요 사이는.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답은 4번이죠. 그렇다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 첨부 서류를 보면 첫 번째가 공사 계획서입니다. 두 번째가 공사 현황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설물 현황도 포함합니다. 셋째,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전체 공정표. 다섯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 조직표도 첨부하고 일곱 번째입니다.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이라든지 대피 방법도 반드시 첨부 서류에 포함된다. 이 내용은 2016년부터 계속 2021년 9월 12일까지도 출제됐던 문제다. 또 이 내용은 바로 시행규칙 별표 10에 있지만 실기의 필답형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2번째입니다. 102번째는 추락입니다. 추락이라는 건 뭐죠? 사람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는 거다. 물건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낙하 또는 비례라고 한다. 만약에 낙하라 그러면 물건의 무게가 좀 있어 거의 90도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낙하라고 하고, 비례라는 것은 가벼운 거, 날리는 걸 가지고 우리는 비례라고 한다. 그러면 추락재해 방지 중 설비 중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건데, 작업 발판이 설치가 안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 발판 다음에 하는 것은 추락, 사람이 떨어졌을 때도 밑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추락 방어망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어망을 설치한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2조 추락 방지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영화도 뭐 그러니까 추락에 날개가 있다는데,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 추락에도 문제가 있냐? 없어요. 신이 묘하게요. 떨어질 때 사람 여기도 날개를 달아놨다면 바로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방어망이다. 그래요. 103번째입니다. 103번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 중에서 개인보호구라든지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항상 뒤에 가면 반드시 당부장이라든지 단을 보라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 현장 관계 중 무전기라든지 카메라, 컴퓨터, 프린트 업무용 기기 이런 것은 사용이 안 돼. 왜?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어요. 그럼 안전과 보건이 선임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건 어떤 경우도 이거는 공사를 하기 위한 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혹한, 혹서 엄청 춥고 엄청 더울 때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는 뭐다? 기능성 보호하는. 바로 누구에 아무나 주면 안 돼. 혹한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 안전에 위해된다.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는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또 셋째,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 보온장치, 이것도 안 된다.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해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바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비 사용 내역이 아니고 불가내역이에요, 불가내역. 그럼 뭐
근로여건 개선이나 복리후생 증지 목적으로 가진 다음과 같은 항목이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기구라 약품 등 간식, 중식, 휴식시간에 사용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 샤워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된다. 그런데 분지엔 유해물질 사용, 성면 해체 제거, 작업장에 설치한 탈의실, 세면, 샤워시설 설치 비용, 사용 가능. 요 봐요. 뭐냐고. 요런 휴게실이 안 되지만, 간식 먹는데 이런 데는 안 되지만, 분질이 난다든지, 유해물질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성면 해체 작업장에 설치한 탈의실, 세면, 샤워시설 설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거. 그래서 뭘 잘 알아라? 당구장을 꼭 잘 알아둬라. 근로자를 위한 이 급수시설, 정수기, 제빙기, 자외선 차단용품, 로션, 토시 등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근로자 탈수 방지를 위한 소금 정제비 또는 6월에서 10월에 사용된 제빙기 임대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 요거거든요. 혹한 혹서기에 근로자의 건강에 보약 구입은 안 되는데 요게 작업 중에 혹한 혹서 등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간이 휴게시설 설치라든지 해체 유지 비용 사용 가능하다. 참 묘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데 요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는 안 돼. 그 다음 병원 의원 등에 지불한 진료비, 암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 등 용도 안 돼. 다만 요걸 봐요.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구급용구 등이 구입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다.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 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은 포함한다. 요거는 이제 파상품,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 약품은 안 되는데 그 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근데 요거에는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기숙사 또는 현장 사무실 휴게시설 설치, 해체 유지비, 기숙사 방역, 소독, 방충 비용도 안 된다.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도 안 되게 되겠습니다. 104번째입니다. 가설통로입니다. 가설통로는요, 설치 기준은 옳지 않는 거,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 이러잖아. 가설통로. 봐요.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라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갈로로도 필답형, 작업형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둘째, 건설공사에 사용된 높이 8m 이내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갈로 속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수직경의 가설통 통로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15m 할 때나 15m 이상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요놈이 틀렸네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뭘 설치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수직경의 가설통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은 얼마? 10m 이내마다 계단첨을 설치한다. 이 내용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의 가설통로의 구조로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5번입니다. 105번.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입니다.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준수할 기준은 옳지 않는 것은 1. 작업 발판은 폭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30cm가 아니고 얼마? 40cm 이상으로 한다. 틀렸어요. 그렇죠? 그럼 30cm는 어디 하노? 바로 30cm는 바로 정해져 있죠. 썬라이트 지붕 위에 작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30cm. 썬라이트 지붕 위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20cm가 있어. 반대 달비계 높이가 얼마? 달비계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는 20cm. 5m는 말이 없으면 40cm. 그래서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40cm. 이거 틀렸죠? 둘째, 발판 재료의 틈은 3c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넷째,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반드시 고정시켜야 되겠다. 작업 발판 폭은요, 얼마? 30cm가 아닌 40cm라고 해서 조건이 없는다. 이 내용 역시 바로 우리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 발판의 구조로 나와 있다. 106번입니다. 가설 구조물이에요.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옳지. 왜 가설 구조가 문제가 있냐 그래. 첫째, 도계를 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는 아직도 이제 우리말로 안 바꿔졌어요. 바로 도계는 우리가 뭐라 그래? 무너짐이죠, 무너짐. 무너짐 재해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추락제의 가능성도 큽니다. 부재의 결합이 잘 본다. 간단하나 연결부재. 간단하기 때문에 연결부재가 어떻게 해? 경화한 게 아니고 불완전해. 틀렸어요. 답이 3번이고요. 구조물이라는 통상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조립의 정밀도도 역시 가설이기 때문에 본공사하면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본공사가 끝난 다음에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그래서 가설 구조물 특징을 보면 연결제가 불안정해지기 쉽고 부재 결합이 간략하고 불안정 결합이 많고 구조물이나 통상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 조립의 정밀도가 낮고 부재는 가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뭐다? 바로 가설 구조물의 특징입니다. 107번입니다. 거푸짐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수평을 이래 수평 부재의 거푸짐은 연직 이래 됐어. 연직 부재의 거푸짐보다 빨리 떼어낸다는 걸 알아둘 게 있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평을 먼저 뗄 것 같지만 항상 거푸짐은 수직을 떼어놔야 돼. 수직을. 그렇게 이거 틀렸어요. 벌써 답은 1번입니다.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있는 못이나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해야 돼요. 셋째, 아래 위 상하 동시작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위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요. 넷째,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거푸집 해체 순서를 조금 더 해설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연직 부재는 먼저 뗀다. 이유,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하중 받나 안 받잖아. 얘만 하중을 받죠. 그래서 반드시 연직 부재, 수직 부재를 먼저 뗀다는 거. 108번입니다. 본면 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 조치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재해 예방. 우리 지금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 맞는 거가 없었잖아. 전부 틀리는 걸 찾아 옳지 않는 걸 찾았죠. 맞는. 본면 붕괴된다 말. 붕괴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하다. 이건 뭐 지표수나 지하수가 안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 본면이 붕괴되나? 안 된다. 하면 답은 1번이에요. 본면의 경사는 어떻게 해? 증가할 게 아니고 감소를 해야 되겠죠. 절토 및 성토의 높이를 어떻게 해? 감소해야 되겠죠. 토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구배 조건을 일정하게 하면 되나? 안 된다. 기울기를. 그럼 답은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다. 그래서 붕괴 방지 공법을 본다면 첫째,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사는 어떻게 해? 제거해야 돼요. 또 비탈면 또는 본면의 하단을 따져서 활동이 안 되도록 저항을 만들어야 하고 지표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배수를 시키고 지하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평 보링을 하여 배수시켜야 합니다. 또 말뚝, 강간, H형강, 철근 콘크리트로 파가 집안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는 붕괴 방지 공법이다. 109번 할까요? 정말 틀리고 싶지 않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 취급하거나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운반 작업을 어떻게 집중해야 될 거고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해야 됩니다. 곡선 운반을 하면 되나? 안 돼. 직선 운반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운반은 쉬지 않고 연속 운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곡선이 아닌 직선 3번입니다. 그 다음 지금 운반에 5원칙이 있어. 직선 운반한다, 연속 운반한다, 운반장을 집중화시킨다. 생산을 최고로 생각하는 운반을 하고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10번째입니다. 실기 작업형에도 나온다. 철골 작업 시 철골 부재에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수직은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바로 수평 수직이니까 얘가 수직이네.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할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은 얼마냐고 할 때 바로 답단의 간격 얼마라고 그랬어? 30cm 이내라고 되어 있네. 답단의 폭은 얼마? 30cm 이상. 요거는 답단의 오르는 간격은 바로 얼마 이내니까 30cm 이내. 요거는 갈로 속으로 요게 실기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승강로에 설치 몇 cm? 답단한 간격은 얼마? 30cm 이내로 사용하라는 거. 그 다음요. 111번째입니다. 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옳지 않는 것은 공기정화장치는 여러분 집이나 사무실 이런 게 크레인에 설치가 되나? 안 돼. 바로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건가방지장치 등은 바로 크레인의 방호죠. 크레인 방호장 좀 더 보면요. 건가방지장치. 더 이상 올라가지도 어느 정도 내려가지도 않는 리미트 장치죠.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가부하방지장치. 전격 하중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는 장치. 비상정지 장치인 돌발 상태 발생에서 언제라도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일종의 급정지 장치. 제동 장치는 기계적 접촉의 운동체를 감소하는 정지 상태로 기능을 하는 장치를 제동 장치. 기타 해지 장치, 스토퍼, 헤드 장치 이거죠. 여기
여기가 바로 해지장치. 그 다음 비상정지장치, 건가방지장치, 전격 하중 표시, 가바방지. 이렇게 표시를 그림으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112번입니다.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출입구의 위치라든지 수미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당연히 뭐가 맞아야 돼? 특성이 맞아야 되죠. 둘째,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하면 따로 설치한다요.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넷째,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합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조 사업주는 작업장의 출입구에가 비상구는 제외한다 이건데 설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출입구 위치, 수미 크기가 작업자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고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된 목적이 하용 운반기계 출입구에는 이제 봐요. 보행자용 출입구를 어떻게 따로 설치할 거. 요게 틀렸잖아요. 3번은 3번이었습니다. 넷째, 하역 운반기계 통로와 하역 운반기계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는 접촉이 위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위치를 우리가 해서 비상등, 비상벨 등의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섯째,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 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해 다만 출입구 문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113번입니다. 옥외에 밖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킨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하는 순간 풍속에 대한 기준을 오는 것. 이거는 기억해야 돼. 순간 풍속 발언이 얼마냐 하면 이탈 방지 순간 풍속은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뭐야? 30입니다. 그래서 순간 풍속 초당 30m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이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뭐야?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 어디에 그것도 실내가 아닌 옥외. 꼭 기억합니다. 이거는 갈로 속으로도 잘 나오고 필기 필답 작업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옥외 바깥에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장치 풍속 기준은 초당 얼마? 30m 세커 이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14번째가 봐야 되겠어요. 요거가 참 문제였어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2021년 11월 19일 바뀌었어요. 그런데 114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책도 왜냐하면 2022년 책은 그 앞에 찍은 거는 이때 바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책이 2022년 판이지만 실제 출간은 언제 하냐 하면 2021년 통상 10월 말 정도 출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그 시행이 되지만 법이나 영리라든지 규칙 같은 건 즉시 시행이 돼. 오늘 바뀌면 오늘 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해가 우리 카페라든지 게시판 등에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간혹 확인을 못하신 분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굴착자 연암은 굴착면 기울고 옳은 것은 그 연암이라는 것은 바로 풍암, 안반, 연암은 다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1.0으로 바뀌었어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요게 이제 바뀐 법령이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경암은 1대 0.5예요.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1대 0.5의 경암을 보면 바로 수직거리는 모두가 다 1이에요. 수평거리 0.5라는 거. 1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꼭 기억해요. 요거는 실기 필답에도 나오고 작업해도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걸 간혹 틀리게 해서 미안한 점도 있고 또 이거는 실기에도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115번입니다. 사면이에요. 사면. 지방계량 공법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사면은 전기화학적 공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석회 안정처리고 해요. 이용교환 공법도 해요. 옹벽은 알죠. 백을 이렇게 쌀잖아요. 보강토로스에게. 그럼 옹벽 공법은 사면 지방 계량 공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계량 공법은 점토질 지방 계량 공법은요. 탈수 공법으로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프리로딩, 침투압, 생석회 말뚝 같이 한 공법이 있고요. 사질토에는 다진 공법이 되게 다진 말뚝, 컴포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전기 중격이라 근데 사실 엄청 전기 충격이라의 원칙이에요. 폭파 다진, 배수공법, 배수공도 윌이라는데 이거는 사실 엄격하게 웰 포인트를 말하고요.
고결공법은 약액 주입을 말합니다. 일시적 계양부 여기 위일인데 역시 외일 포인트 공법이고요. 동결, 소결공법 등이 있으면서 옹벽공법은 사질 사면지방 계량공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6번 하겠습니다. 116번. 116번은요. 흑막이 벽에 근이 깊이를 깊게 해야 돼요. 전면은 굴착 부분 남겨도 흑어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 말 아래 흑막입의 근이 깊이가 깊게 하고 전면에 굴착 부분 남겨 흑어 중량으로 대항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여기 알아둘 것이요. 파이핑, 그 다음에 히빙, 또 뭐 이 비싼 게 나오면 보일링이 나오는데 여기는 반드시 보일링 같으면 사질토이잖아. 일반 점토는 뭐가 돼? 바로 히빙 현상이 있을 때 적용하는 거죠. 이 히빙 현상은요, 반드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죠. 바로 히빙의 정의는요, 연약성 점토지면 굴착 외측 흑어 중량이 굴착 점인 흑이 활동 전단 파괴돼 굴착 내측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막아놔도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 이 말. 이래 오르는 현상으로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흑막이 기내 깊이를 더 깊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못 올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다음에 표토 하중을 증가시키면 안 돼. 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지반을 개량하거나 굴착면 하중은 어떻게 해? 알아두게. 굴착면의 아랫부분의 하중 어떻게 해? 당연히 증가해야 되죠. 윗부분은 감소시키고요. 또 어스 앵커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117번입니다. 117번은요.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서 옳지 않는 것은 발판에 가한 건 어떻게 항상 일정하게 해야 돼요.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반드시 얼마 알아둘 게 있어요.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폭은 얼마냐 하면 사다리 통로 등을 설치할 때 폭은요 40cm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사다리 통로 폭은 30cm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8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옳지 않는 것.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반에 대한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당연히 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반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변이, 치마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우선 완료하면 안 돼. 그렇죠.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빠른 시간에 작업을 어떻게 할까?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시켜야 돼요.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어떻게 보강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한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다? 법이다. 그래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수 있죠. 특히 마이너, 뭐 다 은행식이니까 무조건 다 나오지만은 이 문제가 20번, 1번부터, 101번부터 120번까지 이번 시험에 다 나오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 동발이 변형,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 보수해야 돼요. 작업 중에는 거푸 동발, 변형, 변이, 치마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 요거 틀렸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어떻게 중지시켜라 그러는데 빨리 끝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셋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해야 돼. 넷째, 설계도상의 콘크리트 양성기를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어떻게 분산하여 타설을 해야 되겠다. 119번입니다.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예요. 이 작업면의 조도는 4가지잖아요. 여기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도 나와요. 요거는 어떻게 실기, 필답 또는 작업 현계도 나와. 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작업장면의 조도 기준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단 객내 작업장에 감각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벌써 틀렸어요. 초정밀장 얼마? 750럭스 이상이잖아. 답이야. 다음 이거는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럭스. 그 밖의 작업은 바로 75럭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해설을 보겠습니다. 바로 꼭 이 해설을 잘 기억합니다. 바로
조명 기준, 조도 기준, 초정밀 자금 얼마? 750. 요놈이 틀렸었죠. 750 럭스. 정밀 자금은 300 럭스. 보통 자금은 150 럭스. 그 밖의 자금은 75 럭스 이상입니다. 120번입니다. 강간 중에서 무슨 비계? 단간 비계 아니고 틀비계, 틀비계. 강간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수직 방향으로 6, 수평 방향 8 맞죠? 만약에 이게 단간 비계라 그러면 수직 5, 수평도 5야. 그죠? 그 다음, 높이가 20m를 초과할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는 쭉 들어가는 간격이 얼마? 2.4라는 게 없어요. 바로 얼마? 1.8m 이하로 할 거는 이번 틀렸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가 세 번째, 띠장 방향으로 4m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 이내만 뭐다? 띠장 방향 버팅 기둥을 설치해야 돼요. 주틀 간에 교차가세 설치하고 최상 층인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높이 20m 이상의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 틀렸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5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강간 틀비계에 명쾌하게 정의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기사입니다. 몇 번? 바로 1번부터 120까지 여러분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기사는요,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격이 있죠. 자격 요건. 바로 여러분 대학을 나오셨거나 안 그러면 전문대학을 나와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또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또는 산업 현장이나 또는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한 곳에 4인 이상 근무하며 누구나 기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을 보시면 당연히 뭐를 본다? 산업기사 시험도 보셔야 돼요. 또 그러다 보면 산업기사가 필요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어떻습니까? 자격증은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월등히 좋다. 그래 이렇게 해서 바로 2022년입니다. 3월 5일 날 첫 번째 시험, 궁금했던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해는요, 이런 시험이 나올 거고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전한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최소한 고득점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연도를 몇 년치만 본다? 많이 보지 말자. 10년치를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0년치 하면 뭐 엄청 많다 그랬는데 제가 강조해서 알겠죠. 10일만 공부하신다면 그것도 하루에 3시간만 하면 10년치를 간단하게 30시간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30시간 투자로 고득점 합격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